이 아이는 2016년 6월부터 17년 3월까지 위 병원에서 64회에 걸쳐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진피에 남아있는 멜라닌 색소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회사는 피고 이 아이에게 이 사건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 줬는데 돌려달라고 소송 낸 거예요. 줘놓고. 자,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사건 번호가 옆에 채무 부존재 확인이라고 돼 있죠? 우리 여러 번 공부해서 다 알고 있죠? 이거 보험회사가 소송 건 겁니다, 소비자한테. 소비자는 원고 보험회사에게 9,600만 원을 갚아라. 왜? 지네가 이걸 보험금을 줬거든요, 다? 다 준 다음에 소송 들어간 거예요. 반환해달라고. 아주 재미있는 일처리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선천 이상 수술비 20만 원을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술 1회당입니다. 1회당. 1회 한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담보가 있냐면, 어떤 보장 조건이 있냐면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혀 유착증만 제외하는 보장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그 선천 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얘는 130만 원을 줍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앞에 거는 덜 문제인데 뒤에 건 큰 문제라고. 회당 130만 원을 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60 몇 회 받았단 말이에요, 레이저 치료를. 이러니까 보험회사 달려드는 거지. 그래서 총 보험금이 20만 원 더하기 130만 원이니까 150이잖아요. 곱하기 64회예요. 그러니까 9,600만 원이에요. 이게 이 아이가 이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부모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1억이야, 1억. 일반적으로 몽고 반점은 선천적인 멜라닌 색소 세포 침착에 의하여 주로 허리나 둔부에 발생하는데, 이런 몽고 반점이 엉덩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우를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소가 뭐냐면 다른 부위란 뜻이에요. 다른 부위에 발생한 몽고 반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상적인 몽고 반점과 달리 10세가 경과하여도 지속되는 경향이 높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만약에 이 몽고 반점이 없어지지 않고 얼굴이나 손등이나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 아이는 출생 당시부터 팔목 등 몸 전체에 다수의 반점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2016년 6월에 위 반점 중 상당수가 이소성 몽고 반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2016년 6월부터 17년 3월까지 위 병원에서 64회에 걸쳐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진피에 남아있는 멜라닌 색소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소성 몽고 반점이 이 사건 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소성 몽고 반점은 멜라닌 색소 세포가 태아기 때 진피 표피 경계부로 정상적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진피에 남아 발생하는 것으로서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정상적인 멜라닌 색소 세포의 이동 과정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에 해당하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신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소성 몽고 반점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가 Q82.5에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약관 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다. 일단 판단했고요. 이 사건 레이저 치료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보험회사는 미용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소성 몽고 반점은 KCD 분류상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이 사건 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이 법원이 여러 의사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이소성 몽고반점을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터 증후군 등의 대사성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용 목적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기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원이 정리해 줬습니다. 나아가 기형이란 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치료하면 보험을 준다는 거잖아. 거기서 말하는 기형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아가 기형이란 사물의 구조나 생김새가 정상과는 다른 모습을 의미해. 그런데 반드시 그 기능상의 결함이나 신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능상의 암의 결함이 없고 건강 상태에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과는 그 구조나 생김새가 다르면 그게 기형 맞다고. 앞서 든 증거들과 영상 증거에 의하면 이 아이의 팔목 등 몸 전체에 회색빛이 도는 청색의 반점이 다수 나타나 있고 정상적인 피부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실, 그리고 이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나타난 이소성 몽고 반점은 그 색상이 진하고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크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실, 안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양측 손등에 나타난 이소성 몽고 반점은 크기는 작지만 중등도 정도의 진하기를 가지고 있고 노출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에 나타난 이소성 몽고 반점은 사회 통념상 치료를 요하는 기형에 해당한다. 기능상의 문제 없고 건강상의 문제 없지만 보이기에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게 기형 맞다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레이저 치료의 목적이 기능상 결함이나 신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이 치료를 미용을 위한 것으로 단정해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어느 모로 보나 선천성 기형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다. 이 사건 레이저 치료가 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특별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규정하고 있고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술은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있는 레이저 치료는 어떤 거냐면 레이저의 열 에너지에 의하여 멜라닌 색소세포를 파괴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거의 동그라미. 멜라닌 색소세포를 파괴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색소 병변을 치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발사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체 조작을 가하여 멜라닌 색소세포를 파괴하여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뭐와 유사하다? 절제와 유사하다. 절단이라고 쓰지 않았죠? 절단은 싹둑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뚝. 수술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체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죠. 이 행위는 태워 없애는 거잖아요. 절제가 뭐냐면 도려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 그 절제가 유사하다는 거야. 태워 없애는 것도. 따라서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이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하니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레이저 치료가 전통적인 외과 방법의 절단과 절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 전통적인 외과 수술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약관이 절단과 절제로 제한하지 않고 절단과 절제 등으로 오픈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체 일부분을 끊거나 레이저로 끊어도 수술로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레이저로 도려내는 것처럼 태워 없애는 것도
절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요즘 판결들의 추세예요. 피고가 아이가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과다한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레이저를 이용한 이소성 몽고 반점 치료의 경우에는 수십 차례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해요. 조금씩 깎아내는 거죠. 태워 없애면서. 그리고 이 법원의 이런 피부과 협회장이겠죠. 그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내 문헌도 그렇고 외국 문헌에 의할 경우 이소성 몽고 반점은 보통 10회 이상 수십 회의 레이저 치료를 필요로 한다. 피고의 몸 전체에 다수의 이소성 몽고 반점이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정 한 부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가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몽고 반점이. 그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애 죽지.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부위를. 그러니까 아이가 개별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상에 비추어 레이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아이가 16년부터 17년 3월까지 64회에 걸쳐서 이 사건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아이가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하여 과다한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쪽 변호사가 외국 문헌에 의하면 이소성 반점은 보통 5회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니들은 왜 과다한 치료라고 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게다가 의사들이 과다한 게 아니래. 이 정도 다 하는 거래. 근데 이 아이는 부위도 여러 부위였어. 그럼 당연히 여러 번 더 해야지 뭐.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과다한 치료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1회 한도로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회당이거든. 그것도 하나는 20만 원, 하나는 130만 원. 다시 말하면 150만 원이 회당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다한 치료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판결문을 딱 나와. 그럼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판단해야죠. 항소할까 말까? 근데 1심도 졌고 2심도 졌단 말이야. 항소했어 처음에. 2심 가서 졌어. 그럼 보험회사는 어떤 판단을 할까? 대법 가려고 할까?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바꾸지.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이거 2015년이잖아요. 소송이. 그럼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건 바뀌었을까?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피고의 이 아이의 이소성 몽고 반점은 이 사건 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위와 같은 선천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니까 결론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같이 판단한다. 보험금 되돌려줄 필요 없어요. 소비자는 이 판단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소송당해서 어떤 판단을 받은 거야? 고작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 되돌려줄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거야. 근데 만약 이 판결에서 소비자 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600만 원 토해내고 엔드. 보험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도 물어내야 돼. 소비자도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썼잖아. 그 비용은 온전히 내가 쓰는 비용이고. 소비자 죽이는 짓이에요, 이게. 그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이게 맨날 벌어진다고, 대한민국은.